이번에는 현대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때 공통점은 내용상의 공통점 혹은 표현상의 공통점이죠. 보기 1것만 보라 그랬죠. 색채어를 사용, 이건 뭐? 표현상의 공통점 묻는 거구나. 그러면 가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표현 방법을 찾아서 나의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 보니까 가나 모두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올바를 것 같고요. 3번, 나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시를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그러면 장르가 바뀌죠. 이런 거를 장르 변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왜 제가 이걸 쓰냐면 시가 영화로 바뀌는 겁니다. 장르가 바뀌는 거지 내용이 바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바뀐 장르와 일치하죠. 즉 내용 일치 문제다라는 것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가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의 나의 집입니다. 나의 집요. 시적 대상이 나의 집이라고요.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맥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 길 앞에다 두고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나는 시적 하자가 등장했죠. 짓는다는 겁니다. 뭐 자신의 집을 짓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맥기슭의 물가 뒤에 큰 길 앞에다 두고 짓겠다라는 거죠. 여기 밑줄 그은 내용들은 전부 다 뭐겠습니까? 나의 집 위치죠. 위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하나, 둘, 셋, 넷, 사행의 문장 순서를 바꿔볼게요. 나는 맥기슭의 물가 뒤 큰 길 앞에다 나의 집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장 성분의 앞뒤 순서를 바꾸는 표현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도치법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뭡니까? 왜 내가 이 위치에다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인지, 왜 짓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각기 떨어져 혼자 가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은 혼자 가는 길을 합니다.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시간적 배경이죠.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날 저물 때 나의 행위 보세요. 나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기다리는 대상이 나오겠죠.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새벽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반짝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자, 여기서 날이 저물 때부터 기다려서 언제까지? 아침까지요. 아침까지. 그러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밤부터 아침까지 뭐한다?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그대인지 나는 그대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적 하자의 정서가 드러났네요. 뭐? 그림의 정서죠. 내가 집을 지은 이유는 뭐? 그대를 기다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느적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시적 하자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적 하자가 나라는 건 알겠죠? 방을 얻고 싶어서 마을만 보면 기웃거렸다라는 거죠. 이게 시적 하자의 행위입니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있는 마당을 봤대요. 지실마을에서 어떤 집에 마당을 봤답니다. 누가? 시적 하자가요.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아저씨는 들어가서 봤더니 아저씨는 숫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촉촉했다. 자, 내용 이어볼게요. 방을 얻고 싶어서 마을만 보면 기웃거렸는데 지실마을에서 어느 한옥집에 마당을 보았대요. 그래서 나가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저씨 아줌마가 계셨다. 이런 겁니다. A 나왔죠? 그러면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A에서 방을 얻으러 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동선을 카메라 시선으로 따라야겠군. 집 구하러 다니는 모습이잖아. 이거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용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 방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이건 누가 말하겠습니까? 시적 하자죠. 나가 이야기하겠죠.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두어 번만 오면 됩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의 말이 나오는 거죠. 방 있어요? 묻으니까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 나가 불고 우리는 별채서 진행께로 안채가 비기는 해로 안채가 비었다. 방 있다 소리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우리 집안에 내력이 짙은 데라서 매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다고. 방이 하나 비었긴 하지만 우리 집안 내력이 있는 방이라고. 그래서 몸은 안 쓰고 마음으로 쓰고 있다고. 즉 마음으로 쓰고 있으니까 뭡니까? 거절이죠. 방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화 상황이죠. 시 속에 서사갈래가 들어온 거죠. 대화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주머니가 사용하는 용어를 보세요. 뭡니까?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이 말이 뭡니까? 아주머니의 말. 방이 있는데 내력이 있는 방이야. 그래서 몸은 안 쓰고 마음으로는 쓰고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 그 다음에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표현 방법이 있죠.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라고. 저녁 햇살이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이거 의인법이죠. 자, B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A에서 나가 들어서는 집의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옥과 마당, 아저씨, 아주머니의 모습 화면에 담았겠군. 아까 A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3번 B에서 아주머니가 한 말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방의 모습과 집안 내력이 담긴 장면을 오버랩 겹쳐준다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새 노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말 못하고 돌아섰대요. 그 부분은 알고 있을까? 무엇을요? 내용이 나오겠죠. 빈 방을 마음으로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 요 사실을 그 부분은 알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바꾸면 그 부분은 빈 방을 마음으로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을까라는 거죠. 문장 성분 순서를 바꿔놓았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도치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에서는 몇 가지 표현 방법들이 나왔죠. 그런데 가와 일치하는 거 나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얘가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C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3번에 5번입니다. C에서 그는 방을 얻고 말겠다는 나의 다짐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다짐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빨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도치법 바로 찾았죠? 답은 4번이고요. 다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은 뭡니까? 나의 집이고요. 니은은 빈 방입니다. 빈 방 맞죠? 빈 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은 내가 대상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빈 방은 특성이 뭐였습니까? 내력이 있는 곳, 마음으로 쓰는 곳.
요 정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기억은 나가 자신과 화해하는 공간 따위는 아니고요. 니은 나가 과거를 해상도 아니고요. 기억과 니은 모두 나가 현실의 아픔 없습니다. 기억은 나에게 기다림의 공간, 남의 니은은 아주머니에게 추억이 담긴 공간, 다른 말로 내력이 있는 공간. 일치하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시 풀이였습니다.